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 미래를 향한 열정 모두를 위한 중심 잡힌 이야기 신경민의 시간. 더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두 고위 관료 이상경, 조원철 두 사람의 인사와 발언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상경 전 차관은 말 따로 투기 따로 발언으로 국민의 지탄과 미움을 받으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예사롭지 않아요. 차관급이 이 정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정책을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면 아무리 벼슬이 높고 중하더라도 즉시 즉각적으로 물러나는 게 맞았을 겁니다. 잘라내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버텨요. 그것도 다 세나요? 이거 말고 예사롭지 않은 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발언 직후에 시끄러워지니까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실력자겠죠. 사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과를 해요. 그런데 국토부 유튜브에 홀로 나가서 제멋대로 사과를 하고 방송에 올리고 며칠 버틴 겁니다. 뒷배가 있다는 증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봐주고 싶어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짓이 된 거고, 그래서 고심 끝에 결국은 잘라낸 거죠. 여기서 이런 자격과 자질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차관 자리에 전격적으로 기용이 됐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국토부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요. 그런데 경력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성남과 경기도 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들이 자동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바로 연결이 되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인사와 퇴진도 아마 비슷한 맥락일 걸로 보입니다. 이런 자질 부족한 인물들을 기용을 하면은요, 뜻밖의 사고가 뜻밖의 장소에서 나게 마련입니다. 지뢰밭은 예상하기 힘든 곳에서 불쑥 나타나거든요. 이 와중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에 등장합니다. 자질 면에서 보면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은 이분의 얘기 중에서 이재명 관련 재판을 모두 무죄라고 본다라고 얘기한 대목을 부각해서 썼죠. 이 발언은 의원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 얘기를 한 거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두둔하는 이런 멘트들이 나왔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법제처장으로서, 법제처장은 뭡니까? 정부의 법 제정하고 해석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법제처장이 언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조 처장은 아직도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점잖게 입을 다무는 게 맞았죠. 100번 맞았죠. 아니면 자신이 아직도 판사? 아니면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착각을 한 걸까요? 판사라고 칩시다. 그래도 판사는 자기 사건이건 남의 사건이건 판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게 예의고 기본 직업 윤리에 해당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상도의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건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에 써 있고요. 재판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분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판사 경력도 훌륭한 분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장동 변호인을 지낸 변호사란 점을 의식했다면 더 입을 굳게 다무는 게 맞았을 겁니다. 이걸 아예 오히려 잘된 기회라고 생각하고 언론 플레이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좋은 기회로 보고 아부멘트를 세게 날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원철 처장의 발언에는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개헌으로 권력 연장을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도 국민 결단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예사롭지 않은 말이죠. 무섭기까지 한 말입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현직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87년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독재나 정권 연장을 하려는 야심과 욕망을 막는 브레이크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면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이건 피로 쟁취한 민주의 결과물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세종처럼 성군이 나타난다고 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포함해서 개헌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죽임제로 갈 경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잘하면 8년 동안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년 단임 이후에 4년이나 8년을 더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총 9년이나 13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여름 여의도에서 돌아다닌 장기 집권 시나리오였는데 한편에선 헌법 128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 처장 말을 들어보면 이게 그냥 떠돌던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흔적으로 보입니다. 개헌을 할 때 헌법 128조 없애버리고 부칙에다가 현직 대통령도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장기 집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머리 좋은 법률가가 실권자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국민과 역사는 안중에서 버려버리고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자격하고 자질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는 매우 저하합니다. 변호인 군단이 정부 요직에 대거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될 걸 걱정했죠. 버닝썬 변호인 출신이 요직에 들어갈 때 걱정을 했고 이 사람이 거세게 비판을 받고도 끔찍하지 않았을 때 더 걱정을 했습니다. 뭔가 큰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변호인 군단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유엔 대사로 대통령 변호인이 임명됐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걱정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 유엔 대사는 유엔 외교가에 바로 소문이 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대사에 대한 평가가 거의 나왔을 겁니다. 좋을 리가 없죠. 유엔 대사는 적당하게 변호인, 변호사, 친구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대사와 총영사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오랫동안 비어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로 국민들이 모두 다 알게 됐죠. 누가 이 빈자리에 채워질지, 누가 갈지 외교관은 물론이고 정가에서 큰 관심이 있습니다. 상징성 있는 4강 대사와 그 비슷한 급에는 그럴듯한 인물들을 배치해 놓고요. 인사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겠죠. 그 뒤에 나머지 자리에 누가 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무자격자들이 들어가고 무자격자들이 끼어들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인사 문제 항상 관심이 없고 시끄러웠습니다. 말로는 만사라고 했지만 인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조금씩 진전이 있다가 다시 공연불로 되곤 했으니까요. 연말 들어가면서 외교뿐만 아니고 국방, 경찰,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인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추세대로 우리가 봐왔던 추세대로 무자격이 자격이 되고 맹종과 아부가 기준이 된다면 향후 인사는 지금처럼 비상식적 인물로 넘쳐날 겁니다.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나라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고 급기야는 정권의 불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은 아름답게 끝날 수 없고 비극이 될 겁니다. 맹성을 촉구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